자, 오늘은 20년을 기다렸다. 재건축 안전진단 너도 나도 가능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시작을 할게요. 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기적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가난한 나라라고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해방 직후의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들보다도 못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최빈국이었는데 지금은 GDP가 10위인 엄청난 나라죠. 자, 세계 탑 10이라는 얘긴데, 근데 이게 말이 세계 탑 10이지 사실 살기 엄청 좋은 나라예요. 제가 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국가 GDP 순위인데 세계 1위는 당연히 미국이고 2위까지도 당연히 중국입니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위는 이제 중국이 2위가 되기 전까지 계속 부동의 2위를 지켰던 일본인데, 여기 보시면은 일본은 이 GDP가 거의 5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조 8천억이죠. 그러면은 거의 차이가 3배 정도가 나는 건데, 이게 제가 우물한 개구리라서 좀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 일본하고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영국이 금리 정책을 최근에 막 반대로 펼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완전히 진짜 나락에 갈 뻔했었다가 뭐 최근에 이제 겨우 회복을 하는지 요즘엔 뉴스에 잘 안 나오는데,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뭐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자체는 뭐 세계 흐름이니까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거기다가 다행히 뭐 지금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이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따라가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국가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강대국이라고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축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16강을 오르면서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발전이 됐냐. 자, 이 대한민국 발전의 출발을 보통은 경부고속도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 경부고속도로 준공됐을 때 사진인데, 이 경부고속도로는 구간별로 공사를 해서 이게 어디 위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뒤에 보면은 여기 7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70년대 같은데, 그러면은 아마도 마지막 준공 현장에서 찍은 사진 같아요. 아무튼 이제 70년대 사진인데, 자, 여기 애기들 보이시죠? 우리 아빠들입니다. 자, 이때만 해도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은 그 풍겨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확실히 개발이 되기 전 국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개발도상국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뭘 보면은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냐. 일단 우리 어머니 한복, 그리고 아이들도 이게 고무신을 신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여기 우리 할머니도 고무신 신고 있고, 가끔가다 여기 맨발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가 개발도상국이냐? 패션으로 한복을 입을 수도 있고 고무신을 신을 수도 있고 맨발로 다닐 수도 있지. 자, 이게 미국의 60년대입니다. 확실히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거를 이 사진만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60년대면은 이분들 아마 이제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인데 엄청나게 세련이 됐죠. 자, 그런데 이 패션만으로는 나는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건물 사진까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미국의 5, 60년대예요. 여기는 뭐 2000년대 서울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발전 격차가 뭐 50년이나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서울의, 그것도 최고 중심인 종로의 60년대 모습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나름 고층 건물인 세운상가예요. 그리고 이제 세운상가가 이제 서울에 들어오고 뭐 그러면서 그때 시기부터 이제 슬슬 도시 건축을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이 주변에 보면은 상당히 허름합니다. 이게 또 흑백 사진이기 때문에 뭐 더 그래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아까 전에 그 미국 사진 생각나시죠?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그 언저리 어딘가도 안 되는 정말 낙후된 모습이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50년대고 지금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짠! 여기가 어디? 이거 그냥 얼핏 보면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자세히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게 여기 이 건물, 강남 쪽에 있는 이제 그 테헤란로에 있는 상징적인 건물과도 비슷한 이제 GFC라는 건물이 있어가지고 좀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 그럼 여기는 어딜까요? 자, 이것도 요 빨간색 이 라인 하고 여기 있는 건물 때문에 아실만한 분들 다 아시겠죠? 여의도입니다. 자, 그런데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셨겠지만 의외로 여기가 어디지? 외국인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왜냐? 저도 사실은 이 여의도 사진을 이제 찾는데 이런 환상적인 구도하고 이 환상적인 날씨에서의 여의도를 본 적이 없어요. 엄청 기가 막히는 사진입니다. 자, 앞에는 이게 강이 뭐 거의 뭐 바다처럼 이렇게 드넓게 펼쳐져 있고, 건너편은 인적 하나 없는 자연, 그러니까 무인도가
같은 데서 완전히 이제 나무가 우거져 있고, 그리고 딱 봤을 때 공기는 또 얼마나 맑아요. 하늘이 너무 맑고 투명해가지고 진짜 끝없이 높은 곳에 걸려있는 구름까지 선명하게 보일 정도니까 진짜 이곳은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봐도 정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의 지금을 한번 봐볼게요. 좀 화려하긴 하지만 뭔가 좀 초라해 보여. 뭔가 멋있긴 하지만 초고도 문명이 전에 잠깐 왔다가 휴식기를 갖는 듯한 뭔가 그런 모습 같습니다. 이 뭐 주변에 자연도 안 보이고 회색 도시 같아 보입니다. 물론 이 사진에서만 그래요. 이 바로 옆으로 가면은 이 센트럴 파크가 이제 살벌하게 큰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여의도 보여드렸죠. 이 공원 하나가 거기 여의도랑 거의 비슷해요. 역시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인데, 하지만 아무튼 우리나라도 올림픽 공원 옆에 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건물들도 있고 해서 어쨌든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규모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뭐 국뽕이나 이런 걸 다 빼고 봐도 사실 우리나라가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이 유난히 더 그렇게 나오기도 했지만 우리나라가 더 멋있습니다. 이게 더 늦게 발전한 만큼 건물들이 더 최신 건물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들을 바로 부수고 뭘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돌고 돌아서 왜 여기까지 왔냐? 우리나라도 이런 느낌 나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무슨 느낌? 이 옛날 느낌. 자,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세운상가.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를 대변하는 건물 중에 하나인데, 이 흑백 사진에서 나왔던 사진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운상가는 이 정치적인 요인으로 개발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세운상가만 그러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거의 뭐 현대 사진전에서나 볼 법한 그런 사진 같아요. 그만큼 유명하고 많이 봤고 우리나라의 발전 모습을 정말로 제대로 보여주는 사진 같은데, 진짜 만약에 이 앞에 있는 건물이 재건축을 한다 그러는 순간 이 사진은 진짜 영원히 명작으로, 이 사진 명작으로 세상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아파트는 어디냐? 여기 아래도 적혀 있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자, 대한민국 최고 노른자 땅, 대한민국의 입법과 사법 그리고 행정의 최중심인 서울, 그리고 그 안에서 최고의 부촌인 강남 중에서 하루를 진짜 48시간처럼 살면서 돈만 벌어야지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한 압구정 중에서 인생의 운까지 따라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 부촌인 아파트인 압구정 현대아파트인데, 자, 물론 이제 현재 가격으로만 치면은 이 아파트들보다 이제 더 비싼 아파트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면적 대비 그리고 추후 재건축의 가치까지 이제 따지면은 현재 현금 가치 기준으로 평당 2억까지도 넘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국내 유일의 최고의 아파트 앞을 누가 지나가죠? 소가 지나갑니다. 자, 우리나라는 힌두교가 아닌데도 소가 지나가고 있어요. 농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사진도 보겠습니다. 자, 몇 달 전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음마 아파트입니다. 여기 한보 음마 보이시죠? 이 음마 아파트는 진짜 대한민국 재건축의 상징과도 같은 곳인데, 녹물이 나오고 벽이 무너질 것 같고 주차는 이제 우리 아파트지만 우리 아파트에 못하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질 정도로 버티는, 진짜 버티는 것만으로도 용한 음마 아파트를 자세한 내막이나 이런 건 모르는 사람도 음마 아파트 이름은 분명히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린 친구들은 가끔 그래요. 음마 아파트가 왜 이렇게 유명한 거야? 그 건설사가 유명해서 그래?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름은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한 아파트인데 그 앞에 초가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초가집은 일제강점기 때도 심지어 서울에 거의 없던 집이에요. 물론 이제 서울마다 다르지만 서울 기준, 정말 이 중심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선시대 때나 가야지나 볼 수 있는 게 초가집인데, 이 완전 높은 건물과 이 조선시대 때 있는 건물이 한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기술이 정말 대단하게 진보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만으로. 자, 이거는 또 다른 사진인데, 자, 여기가 음마 아파트예요. 그리고 이 음마 아파트에, 자, 여기 논뷰 보이시죠? 지금 이 논에 뭐가 있냐면은 한보 미도 맨션 아파트라고 이제 대한민국 대치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보통 우선미라고 부르는데, 우선미 중에서 미를 차지하고 있는 미도 맨션이 이쪽에 있고, 그리고 이쪽 사거리, 이쪽에 지금은 3호선 대치역이 들어가 있고,
있고요. 그리고 요쪽으로 하고 요쪽으로 대치 학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요 언덕 있죠? 이 높은 언덕. 여기가 아마 대치인 것 같아요. 이게 대치가 이제 큰 언덕을 뜻하는 순우리말인데 저 언덕 때문에 아마 대치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쪽에 뭐가 있냐면은 단대부고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진들이 그럼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음마 아파트니 목동 아파트니 뭐 상계 주공이니 하는 것들은 과거의 아파트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예전에 강남을 이제 영기 신도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즉 논하고 같이 공존하던 시절의 아파트, 과거 아파트입니다. 과거 아파트가 현재까지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대이집트 제국의 상징인 피라미드입니다. 이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불리우는 왕릉이죠. 음마 아파트도 낡았다고 하는데 이 피라미드는 너무 낡아서 그냥 자연 그 자체가 됐습니다. 저거는 그냥 이제는 자연이에요. 자연. 지나가다가 산이 있는 거는 자연이니까 당연히 있듯이, 물이 있는 것도 자연이니까 당연히 있듯이, 피라미드가 있는 건 역시 자연처럼 자연스러운데, 그럼 이게 도대체 몇 년이나 지나야 자연 취급을 받냐? 무려 이거 5,000년 전에 릉으로 지어진 거죠. 자,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이자 대한민국 인류의 시작인 단군 할아버지가 계셨을 무렵에 이집트는 이런 거를 지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를 뜬금없이 왜 얘기를 하냐? 왼쪽은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인 클레오파트라고, 오른쪽은 로마 전성기 시절 중 가장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한 황제인 율리우스 시저입니다. 자, 이 둘은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때가 기원전 30년경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파라오가 클레오파트라까지만 있었는데, 아무튼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집트로 고대 유적 여행을 떠났어요.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이 이집트로 여행을 떠난 건데, 그 당시 최고의 관광 상품이 바로 피라미드였습니다. 근데 로마는 어떤 시대예요? 우리가 고대 시대라고 부르죠. 근데 그 고대 시대의 또 고대 시대가 이 이집트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준으로는 이젠 일제강점기도 옛날 같습니다. 근데 이 고대 로마 사람들 기준으로 무려 2000년 전에 이런 게 지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 기준으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옛날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삼국시대 때인데, 이때 뭐 백제 사람들이 뭐 피라미드를 봐가지고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진 보이시죠? 맘모스. 제가 이 사진을 왜 가져왔냐면은 피라미드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더 체감할 수 있는 사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맘모스가 살던 시기하고 피라미드가 지어졌던 시기하고 겹쳐요. 그만큼 이제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서울로 돌아올게요. 너무 이집트까지 멀리 갔습니다. 자, 세운상가. 1990년대에도 이 세운상가는 낡은 아파트라 그랬어요. 고대 로마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봤을 때 옛날 유적이라고 생각하듯이 90년대에서도 세운상가를 낡은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72년도 준공이니까 90년대 사람들 기준으로는 20년이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겠죠.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도 현존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오래됐으니까 당연히 그때부터 녹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던 녹물이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요거 말고 또 제가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요즘 아파트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단순한 그런 판상형 구조에서 벗어난 타워형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자, 이게 마포에 있는 마포 아파트라는 곳인데 준공이 1964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철거됐냐? 1991년도에 철거가 됐어요. 왜냐? 오래됐으니까. 자, 그럼 세운상가가 72년도니까 그런 식으로 치면은 2003년도에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건축 기술이 발전을 해서 수명이 늘었다라고 가정을 해도 2010년도에는 낡아서 철거를 했어야 할 아파트인데 2022년까지 현존하고 있는 거죠. 자, 심지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마포 아파트, 가 재건축을 한 아파트도 슬슬 리모델링 얘기 아니면 뭐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영향력은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회원수 보면은 300명이 넘고요. 이런 카페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옆집은 지금 아들 낳고 그 다음 손자까지도 보는 그런 상황이 오니 많이 하는데, 나는 아직도 나이를 먹었지만 총각인 셈인 거죠. 자, 지금 요것도 또 돌고 돌아서 또 멀리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이제 바로 또 넘어가 볼게요. 오늘 주제가 뭐냐? 재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자, 20세기에 지어진 낡고 낡은 아파트가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고 제도적인 이유로 아직도 21세기에 현존하고 있는데, 그냥 뭐 현존한다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위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재건축이 안 되는 사례가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권에서 이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재건축 절차는 이렇게 돼요.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복잡합니다. 정말 많은 난관을 지나쳐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상 이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안전진단입니다. 근데 이 안전진단에서 아파트 중에 대부분들이 다 탈락을 해요. 이 안전진단은 등급이 A등급부터 2등급까지 있는데 D등급이나 2등급이 나와야지만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왜냐? A, B, C등급인데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사회적으로 낭비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냥 이제 고쳐서 써도 충분하다라는 건데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새 집을 때려 부수고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 D등급도 이게 위험하다 바로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것도 조건부로 재건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부인 거는 2등급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이, 그러니까 A등급이면은 하지 마라, 뭐 2등급이면 해도 좋다, 좋은데 뭐가 2등급이냐 이거죠. 그 기준이 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가지고 온 이 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주는데 이 표도 지금 이게 보면은 단순해 보이죠. 이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엄청 나눠져 있어요. 지붕 마감 상태에서도 그냥 뭐 5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뭐 칠은 어떻게 돼 있는지,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그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그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정말 세밀한 작업까지 거치게 돼서 정말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나눠놨고 세밀하게 나눠놨기 때문에 뭐 당연히 평가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이게 워낙에 평가의 범위도 넓고 세밀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는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더라도 아마 결과에는 미미한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것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자, 가령 단순히 건물이 낡았냐 낡지 않았냐도 중요하지만 옛날 건축법 기준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계단이 너무 좁아서 한 사람도 이제 겨우 올라갈 정도의 계단이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여름에는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든지, 뭐 그런 이제 주거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설비 이런 거에 대한 평가 요소가 적어가지고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탑10이라고요. 그 탑10 정도의 국가라면은 먹고 사는 게 제1의 목표인 사람이 굉장히 적은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삶의 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그런 국가예요. 그만큼 수준이 발전을 한 건데 이 재건축 기준은 지금까지도 아직도 얼마나 튼튼하냐, 이제 이것만이 이제 주된 요소였어요. 그래서 2023년도는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기존 기준을 한번 보면은 구조 안전성이 절반이에요. 즉 쉽게 얘기해가지고 장기가 썩어 문드러져도 허리 디스크가 있어도 근육 많고 키 크고 잘생겼으면 50점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사례로 연예인 김종국님은 엄청난 몸짱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못 갔어요.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못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허리를 근육이 없으면 지탱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근육을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운동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그 허리를 잡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짱이 된 건데, 이 과거의 기준을 본다 그러면은 기존의 기준으로는 김종국도 군대를 꼭 가야 한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 몸짱이니까. 이게 사람이 정신연령이 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뇌 쪽에 좀 불편한 장애를 가진 분도 피지컬이 좋으면 군대를 가야 된다라는 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을 나눠놨어요. 당연히 이제 신체도 건강해야 되니까 만약에 몸짱이면 30점,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이 좋으면 또 30점, 그 다음에 이제 장기까지도 건강하면 또 30점, 이렇게 주는 걸로 변경이 된 거죠. 자, 이게 만약에 90년대였다 지금이, 그러면은 이런 기준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고, 그게 살기 좋은 국가가 되는 길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다른 외국 자본의 투자로 이어지기에 이 삶의 질은 이 허세나 낭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포함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이 된 거고, 이것 이외에 2차 안전진단을 의무에서 선택으로도 변경을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에 들어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막 기사가 막 여러 개가 났는데, 최대 수혜 지역은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이다, 이런 기사가 엄청 많았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목동 사진인데, 자, 이걸 제가 흑백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짠, 흑백입니다. 재건축을 하면은 투기가 생기니 뭐니 이런 정치적 이슈를 제외하고, 그리고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집마저 없으면 어디 갈 곳이 없다 같은 그지 민감한 이슈를 제외하고 봤을 때, 그냥 딱 저거 이 흑백 사진을 봤을 때, 이 흑백 사진을 보고 누가 2022년 대한민국의 서울 수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여의도는 흑백으로 보여드려도
2022년 서울 같아요. 그만큼 괴리가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외관만 낡아서 제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출근 시간만 최소 20분이 플러스 돼요. 여기 차 보이시죠? 이 차. 이거 나가려면은 얘 빠지고 얘 빠지고 얘 빠지고 얘 빠지고 얘 빠지고 얘 빠지고 얘 빠져야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들 이렇게 쌓여있는 동안은 또 다른 차가 들어오면 이제 완전 그때부터 멘탈이 막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겨울에 눈 내린 사진입니다. 더 끔찍해요. 이게 땅이라도 얼어 있어가지고 조금만 만약에 삐끗한다 그러면 그냥 삐요삐요삐요삐요삐요 막 부딪히고 막 난리 날 겁니다. 자,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거는 2022년 대한민국에 어울리진 않아요. 확실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삶의 질하고 연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안전진단 요소에 넣겠다. 뭐 과거에도 있었겠지만 이제 좀 비중을 더 크게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이외에도 녹물 같은 거, 솔직히 이제 녹물 같은 경우에는 저 초등학생 때나 보던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도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들은 녹물이 나와요. 그리고 수도관도 동파가 돼가지고 막 아직도 이불 넣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기준이 바뀌어서 저는 이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재산이지만, 물론 이제 재건축 이렇게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다시 또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쉬워졌다고 재건축이 절대 쉽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둔촌주공 아시죠? 뭐 하나 하면은 사건이 터지고 계속 터지고,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재건축 안전진단보다도 더 복잡한 건 이제 이해관계, 그게 이제 얽히고 설켜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지금 진행을 해봤자 분양도 안 되고요. 금리가 비싸니까 뭐 대출을 빌려서 추진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자재비랑 인건비도 올라서 금액도 굉장히 비싸요. 공사비 자체가. 근데 금리까지 비싼데 분양이 안 되면은 이제 완전 난리가 나니까 뭐 추진위원장이 됐건 조합장이 됐건 추진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너무 약합니다. 이 조합원들의 동의를 뭐 80%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단기간에는 어려우니까 재건축 투자하실 분들은 여러 요소 보시면서 잘 투자하시고, 매도하실 분들은 역시 이번 이슈가 있을 때가 좋을 때인 것 같으니까 좋은 기회가 서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